네, 반갑습니다. 심리장학입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카페에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책을 캡처를 하시고,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책을 캡처하셔서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한다고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1번은 시장평균 PER이란 무엇인가, 시장평균 PER 공지되어 있는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2번, 책에 의하면 시장평균 PER은 10에서 12 정도라 하더라. 그럼 모든 종목 각 개별 EPS에 곱하기 10을 하면 적정 주가라는 게 나오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적정 주가 18만원이라면 지금 현재 주가가 14만원, 저평가 종목 고르는 기준으로 맞는 말인가요? 라면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이 부분 PER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이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도 적어도 주식을 하시면서 PER이라는 개념이 뭔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잘 활용을 하시면 꽤 좋은 종목들을 많이 발굴을 할 수 있습니다. 잡주들 말고, 비정상적인 종목들 말고, 왜? 비정상적인 종목들은 실적이라는 건 논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슈빨로, 수급빨로 끄집어 올리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라는 개념과 실적을 찾아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군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고 싶으시면 실적이라는 건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고요. 실적을 바탕으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PER이라는 기준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ER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렵게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PER이라는 정의를 일단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를 일단은 해 보겠습니다. PER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책에서는 PER은 현재 주가 나누기 EPS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주가 나누기 EPS 곱하기 100, 이게 PER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EPS는 뭐라고 나오냐면 단기 순이익 나누기 발행 주식 수라고 나옵니다. 알아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EPS, 여기에 질문 내용도 보시면 EPS에 10을 곱하면 현대차 적정 주가가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듯이 EPS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PER이라는 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풀로 제가 적어서 보여드리면, PER은 시가총액 쭉 줄을 거기 나누기라 생각하세요. 시가총액 나누기 단기순이익입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건 발행 주식수 곱하기 현재 주가, 왜 갑자기 제자가 굉장히 어색해 보이죠? 와, 참.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EPS, 이게 PER에 대한 풀입니다. 전체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병원 가면 그냥 의사가 종이에 감기 이렇게 적으면 돼요. 감기. 그러면 의사도 알아먹고 환자도 알아먹고 둘 다 알아먹으면서 얼마나 의사소통하기가 편하겠습니까? 근데 영어로 스펠링 뭡니까? 영어로 두루루루루 적어서 환자는 알아먹지 못하게 하고 지들만 알아먹게 해가지고 탁 간호사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죠? 배운 놈들이라서 그래요. 지들만 알겠다는 거예요. 그냥 감기, 몸살 뭐 이렇게 적으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게 적으면 될 거를. 이것도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회계사들이 해요. 전문가 집단이에요. 못 알아먹게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해 불가능하게 어렵게 만들려고 그냥 이렇게 적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PER이라는 이 개념을 지금은 책의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현재 주가 나누기 EPS라고. 그게 뭐냐면 현재 주가 나누기 EPS, 이게 PE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영어로 price P예요. 그 다음에 EPS의 약자인 이 E를 딴 거예요. P 나누기가 ratio 이 R이에요. 그러니까 PE를 ratio 해라 이 소리예요. PER이라는 개념은.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현재 주가 나누기 EPS가 갑자기 뭔지가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EPS를 계산해보려고 하니 단기 순이익 나누기 발행 주식수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를 근본적인 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계속 암기하듯이 하시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PER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그러니까 PER이라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주가 나누기 EPS가 아니라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회사가 돈을 가지고 얼마를 벌었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생뚱맞게 P 현재 주가라는 건 한 주에 대한 개념이에요. 한 주. 이 회사의 전체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주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한 주. 그럼 이 한 주 대비해서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EPS라는 하나를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가총액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제가 시가총액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가격이 100만원짜리가 있고요. 한 주예요. 주식 한 주 가격이 한 종목은 100만원이고요. 한 종목은 1000원이에요. 자, 어떤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인가요? 자, 이게 A, 이게 B. 자,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에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A는 한 주의 가격이 100만원, B는 1000원. 어떤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다 대답을 해보세요. A가 좋은 기업인가요? B가 좋은 기업인가요? 대부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A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누구는 50평에 살고 있고요. 누구는 아파트 50평에 살고 있고
누구는 아파트 50평에 살고 있고 누구는 25평에 살고 있어요. 누가 더 잘 사는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요? 누가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 사는 사람인가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평당 50만원 50평짜리 아파트는 평당 가격이 500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근데 이 25평짜리 평당 가격은 2천만원인 거예요. 자, 누가 더 잘 사는 건가요? 이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주의 가격이 더 높다고 해서 이 회사가 더 좋은 기업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이 쌉니다.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이 더 싸요. 삼성전자보다. 근데 예전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아모레퍼시픽 지금 얼마죠? 아모레퍼시픽 지금은 30 얼마밖에 안 하지만 이거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200 얼마 했어요. 그럼 삼성전자보다 아모레퍼시픽이 더 좋은 기업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그냥 단순히 50평에 사는 사람과 25평에 사는 사람이 누가 더 사냐 물어봤는데 50평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한 주의 가격이 100만원이고 어떤 한 주의 가격은 1000원이라고 해서 100만원짜리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주의 가격에 그 회사가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가 몇 주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전체 자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한 주의 가격이 높다고 더 좋은 기업이 아니라 발행 주식수, 그 회사가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곱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다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한 주의 가격이 제일 높아서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가장 높아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나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의 전부 시가총액 싹 다 더한 거에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을 하락시키고 삼성전자 하나만을 끄집어 올려도 우리나라 지수는 밀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시가총액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시가총액이 높게 잡혀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1, 2, 3, 4 이렇게 계열사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1등 기업, 2등 기업, 3등 기업, 4등 기업 순위를 재계해서. 이해가시나요? 시가총액이라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회사가 처음에 탄생을 할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를 하실 때 그냥 컴퓨터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됩니다. 주권이라는 걸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증권사 가서 창구에서 직접 종이를 받고 거래를 해야 됐고 제일 처음에 상장을 할 때 발행 주식수를 발행하고 나서 돈을 받고 나서 주식수를 나눠줍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란 건 뭐냐면 그 회사에 투자되어 있는 모든 자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모든 자금이 시가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은 1000억을 투자를 했고 어떤 기업은 100억을 투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00억짜리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한 개념이라 이거예요. 이해가시는가요?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그럼 결국은 PER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돈을 가지고 얼마를 벌었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1000억, 시가총액이 1000억. 근데 이 회사가 운영을 해서 얼마를 벌었냐면 100억을 번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10이라는 PER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 10이라는 건 뭐냐면 1000억을 가지고 100억을 버는 회사니까 이 회사는 10년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업이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손익분기점입니다. 이해가시는가요? 그러니까 PER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의 돈을 가지고 얼마를 버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PER이라는 의미가 차지하는 건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이 회사가 1000억 가지고 100억 버는 회사니까 10년을 벌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근데 현재 주가 나누기 EPS를 해래요. EPS가 뭐냐고 물어보면 당기순이익 나누기 발행주식수를 해래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한 거냐면 그냥 전문가 집단이 못 알아먹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사가 감기라고 적으면 될 거를 영어로 막 날리고 적는 것처럼 그냥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왜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으로 나누냐면 시가총액이 현재 주가를 계산을 하면 얘를 나눠야 되잖아요. 똑같은 걸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EPS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EPS가 차지하는 건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원래 개념은. 이해가시죠? 오케이? PER은 뭐다? 왜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냥 내가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겠다라고만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내가 1억을 투자했으니까 이거를 얼마를 벌어야 내가 회수할 수 있겠구나. 10억을 투자했으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어야 되겠구나. 이게 정상적인 개념인가요? 그냥 나는 한 달에 1000만원 버는 게 목표다. 2000만원 버는 게 목표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전자예요. 제가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한 달에 얼마를 벌면 장사로 만족을 하시겠냐고. 그럼 1000만원 벌면 만족한대요. 그럼 저는 다르게 물어봐요. 100억 투자해서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만족이 안 되죠. 그것처럼 기업도 뭔가 몇 조를 투자를 하고 뭘 하기 위해서는 손익분기점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투자자들도 그 회사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럼 주식의 본질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차트쟁이들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런 개념의 주식 말고 진정으로 기업 가치를 보고 장기간 투자를 하고 오랜 시간 중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의 주식의 큰 흐름은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큰 흐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PER이, 제가 글을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PER이 5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10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투자를 해요. PER이 5인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까? 10인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까? 네, 당연히 여기죠. 왜? 이 회사는 5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회사고 이 회사는 10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투자를 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평가를 덜 받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받고 있죠. 왜? 이 회사는 10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회사는 5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현재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 현재 주가라는 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왜? 서로 이 회사에 투자를 하다 보니. 그럼 이 현재 주가가 올라가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럼 얘가 PER이 5인 기업은
어디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냐면 10 정도까지 평가를 받을 게 얘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10 정도까지 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왜? PR이 10 정도가 되려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기업에 투자를 중장기 투자를 하면은 적정한 주가까지 올라간다는 개념이 뭐냐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기업에 투자가 될 거다. 돈들이 모일 거다. 주식이란 투자를 할 때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 그럼 이 주가라는 게 투자자들에 의해서 올라갈 것이고 시가총액이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되는 이 전체적인 흐름이 여러분이 주식을 하는 전체 메커니즘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PER이 저평가인 기업이라는 건 전체 시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약간은 부적합합니다. 시장 전체 PER을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예를 들면 전기 전자 업종 중에 대표적인 종목은 뭡니까? 삼성전자죠. 그럼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가장 잘 나가는 기업에 사람들이 투자했던 그 PER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전기 전자 업종들의 종목들은 삼성전자의 PER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그 업종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PER을 보고 내가 투자하는 업종에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겠다. 장기 투자를. 그러면 그 애보다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해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시장의 평균 PER은 10이다, 12다 할 수 있습니다만 업종별에 따라서 8인 업종도 있고 40인 업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주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게임주나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PER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적어도 몇십 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약 바이오가 거의 40에 육박하는 PER이 있다고 치고요. 제약 바이오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PER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무조건 고평가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게임주와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들은 20에서 40의 평가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PER이 40에서 20에서 40을 지금 현재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100억을 벌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올라가 있냐면 거의 2천억 이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주가가 높게 올라가 있는 거죠. 가치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이 기업들은 무조건 고평가다.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업종끼리의 PER의 개념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왜 이렇게 광분해서 소리를 크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이 아파요. 그러면 게임주와 제약바이오들은 왜 이렇게 높게 시가총액이 되어 있냐면 자, 특징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게임주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1, 2년이 아니에요. 제약바이오는 신약 하나만 잘 만들면 이익이 급증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의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게임 회사들도 게임 하나만 잘 만들면 지금 이익과 말도 안 되는 이익들이 창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급증을 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하나 제대로 돼서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장시간 투자해서
게임 하나 잘 만들고 신약 하나 잘 만들면 이 회사의 운명이 달라질 만큼의 이익이 급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이나 다른 종목들은 이 시가총액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보통 1년 내지 2년 뒤에 발생할 이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게임과 제약바이오는 10년 뒤에 일어날 일의 단기 순이익을 미리 끄집어 와서 지금 현재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00억을 벌고 얘가 2천억을 굉장히 고평가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PR이 20이다 라고 한다면 고평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얘를 가지고 지금 현재 2천억을 평가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신약 개발에 굉장히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다. 한미약품처럼. 그러면 걔가 신약을 만들었을 때 이익이 1000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천억 평가받고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현재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바라보는 게 주식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은 지나간 단기 순이익이고 그 회사의 주가를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를 투자를 하는데 이 회사가 얼마 벌었던 기업이니까 투자를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얼마 벌 수 있는 회사니까 투자를 하는 게 정상입니까? 얼마를 벌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지금 당장 시가총액은 지금 단기순이익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고평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앞으로 이 회사의 미래성을 보고 성장성을 보고 한다면 지금 2천억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2천억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에서 볼 수 있는 PR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무조건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의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바라보고 있는 개념이에요. 앞으로 얼마 정도 벌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 정도구나 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원래 투자의 PR이에요. 지난 PR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건 중장기 투자로서 별로 잘못된 의미의 PR을 개념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지금 당장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단기순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 벌 수 있는 회사인지를 보고 얘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업종을 이야기할 때 업종 시장 평균 PR의 개념은 약간 무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업종의 PR을 더 그 업종에서 대표 종목의 PR을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등달아서 밑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이 올라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얘들의 이익이 증가할 것 같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익이 증가를 하면 지금 현재 식총이 싸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자율자동차나 반도체나 사물인터넷이나 등등등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은 싸다. 그렇기 때문에 PR이 저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은 얘한테 발주를 받는 중소형 기업들도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PR이 싸다 라는 개념으로 올라가는 개념이라 이거죠. 단순히 과거의 단기순이익이 얼마니까 시가총액이 얼마니까 싸다 라는 개념은 굉장히 잘못된 투자의 판단입니다. 알겠죠? 그러니 얘는 약간 등한시 하셔도 되고요. 이 개념을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제가 전달해 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PER 하면은 머릿속에 탕 떠올려야 되는 건요. 손익분기점이다. 몇 년 만에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같은 업종의 대표 종목은 PR이 어느 정도 될까?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반드시 현재입니다. 얘는 현재입니다. 현재. 왜? 현재 주가 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반드시 현재입니다. 반드시 현재.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오너예요. 직원을 평가할 때 얘가 앞으로 나한테 얼마 벌어줄 놈이니까 이 정도의 연봉은 책정해 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의 연봉이 지금 현재 5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 연봉은 5천인데 앞으로 나한테 벌어줄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연봉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지금 현재 시가총액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되어 있는 돈은 이만큼이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 벌 기업에 따라서 얘 운명이 바뀌는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막연히 과거의 단기순이익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오케이? 왜 성장산업에 투자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가 늘어날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얘가 싸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성장산업에 투자해라, 성장산업에 투자해라. 왜? 이 이익이라는 게 늘어나면 지금 현재 얘가 싸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를 하면 여기에 돈을 투자할 것이고 이 주가가 올라가고 시총이 올라가면서 여러분한테 투자금을 안겨주는 겁니다. 배당이라는 것과 시세라는 것과. 오케이? PR을 가지고 PBR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는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그까지는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PR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서 그래도 적어도 여기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 좋은 질문이 또 카페에 올라와 있어서 교육을 해 드린 겁니다. 오케이? 녹화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PRN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고 주식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 게 주식 구조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PRN 개념은 주식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PRN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해석도 해보시고 나름 그렇게 해서 장기,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케이? 흔히들 주식은 시가총액 키맞추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시가총액 키맞추기. 이익 대비해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가총액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분석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오케이? 위메이드라는 종목은 굉장히 잘 올라갔어요. 이 종목은 이제 게임주들을 잘 봐라 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갈지는 몰랐고요. 올라갈 종목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단은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바바바바바.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은 다 끝났어요. PER, 기업 분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PER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교육은 전부 다 PER이 없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실적이 없는 종목들이라서 그래요. 실적이 있는 종목이 PER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번 달 들어서 첫 공개 방송을 할 때 돈의 흐름을 읽어라 할 때 정상적인 종목과 비정상적인 종목의 특징을 제가 나누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큰 흐름들이 움직이는 기업들을 정상적인 종목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인 종목들, 잣주들, 실적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장의 이슈발로 수급이 모이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선주 같은 것들 실적 없어요. 그냥 잡주예요. 말 그대로 올라갈 이유조차도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슈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러니까 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을 어떻게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될 것이고 비정상 종목들은 왜 어떠한 이유로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될 것이고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일 때는 어떤 종목군을 가지고 하는 게 좋고 어떤 시장일 때는 어떤 종목군을 가지고 하는 게 좋고 구분이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걸 해야 돈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ER이 없는 기업들은 실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기 매매에 집착을 하지 말고 차라리 잡주도 이런 거 건드리지 마시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치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짧으면 짧은 매매일수록 여러분들이 손실 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실 거고 매매 자체는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손실이 덜 할 거고요.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짧은 단기적인 매매를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어려운 방법이에요. 주식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단기 투자를 먼저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녹화 방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이해는 대부분 가셨을 테고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녹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올라갈 거예요. 오늘 동영상은 녹화분은 올라갈 겁니다. 그걸 좀 활용하셔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노출해서 제 교육 내용들을 공개 방송에서 전달을 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따라쟁이들이 원체 많습니다. 따라하는 흉내내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을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잡아드리고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드리고 뭔가 생각의 전환점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만 저 깊숙이 교육 내용 제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카페에서 1대1 상담란에 올려놓으시면 그걸 보고 이거는 교육
공개 방송에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해도 되겠다 판단이 되면은 또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BI 개념은 알았지만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종목을 찾아내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교육을 할 때 교육 내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BI 개념을 정확히 알았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의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너무 팬티까지 벗기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은 안차의 내용이 될 거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 것들을 내서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개방송 질이 높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실 때 질이 높아질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날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걸 끌고 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공개방송은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기 싫고, 주저리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은 하기 싫고, 저도 아까운 시간이고 여러분도 아까운 시간이고, 그렇게 해서 뭐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방송이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꾸려나가지기를 저는 원하는 거고요. 오늘도 뭐 1대1 상담 안에 뭔가 하나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짧게나마 해드릴 수 있으니까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또 1시간이 흘러갔네요. 좀 떠들면 1시간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직장인들은 욕심만 조금만 안 내시면 괜찮은 종목들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크게 낭패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나름에. 방법론만 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못된 생각들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방에 잡고 나서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일단은 제일 큰 잘못이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일단은 더 큰 잘못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고 종목을 찾아낸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하다가 추세라는 게 형성됐을 때 비중 추가로 접근을 한다면 직장인들이 주식으로 잃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뭐한다 욕심을 내서 누가 좋더라 이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한 방에 찍어서 손실 보면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지, 그걸 고치길 바라는 겁니다. 질문들 없으신가요?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 교육은 또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질문도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 질문은 딱 3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물론 차트도 봤고 수급도 봤지만, 관심 종목을 뽑을 때 첫 번째가 수급이요, 두 번째가 차트의 해석이요, 세 번째가 재료 파악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3가지인데, 순서는 수급이 첫 번째요, 두 번째가 차트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요, 세 번째가 재료 파악입니다. 그 3가지를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추가를 하고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 드릴 때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급적인 면이 좋았고요, 두 번째는 차트의 흐름이 하방 경직에 돌아나가는 추세 전환의 자리들이 나왔고요, 세 번째가 가치적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싼 자리인데
차트의 움직임은 이제 하방을 견디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방송은 녹화가 안 되었던 것 같고요. 저번 주 목요일 방송은 녹화가 안 되었던 것 같고, 저번 주 화요일 거는 녹화가 되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가 좋더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고요. 그 판단 하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 거는 다 다시 보기가 안 된다고 하네요. 오늘 건 아마 될 것 같아요. 제가 녹화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오늘 거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 없으신가요? 주식은 도박의 성질이 강해서 여러분들 한번 하시면 평생 하실 겁니다. 아마 주식이라는 건 포기를 하고 안 하거나 손실을 보고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를 잘 보질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첫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자기의 환경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단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중장기 투자가 맞는 방법인지 내에 맞는 매매 방법을 일단은 컨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뭔가 베팅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관계로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주 또 목요일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는 많이 올려주세요.